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에서 검색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그 회사에서 발표를 하니까 오기는 편한데 뭔가 출근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좀 그랬는데 잘 찾아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바일 검색과 그다음에 소셜 검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웹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들은 다들 이제 절감하고 계실 거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이제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 변화가 생활의 변화를 미치다 못해서 우리의 뭔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은 SNS에서 짧은 글들을 보다 보니까 책과 같은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글들을 저희가 보기 좀 어려워지고, 그런 생각들도 좀 안 하게 된다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인터넷이 우리를 굉장히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책도 나왔었고, 반대편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가 TV 같은 걸로 되게 소비만 하다가 생산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 그런 논쟁도, 재미있는 논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검색 어떻게 하세요?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세요? 제가 아이폰을 써서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검색을 하세요? 아니면 앱들을 띄워서 검색을 하시나요? 이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모바일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에서 검색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PC에서 저희가 그동안 검색해 오던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보다 좀 불편하니까 그냥 초성으로 자음만 검색해서 보는 입력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한국형 통합 검색의 가장 큰 특징이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이나 어떤 컬렉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컬렉션 형태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모바일에서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 결과가 굉장히 긴데, 이런 애들을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컬렉션들의 정보를 이렇게 합쳐져서 굉장히 정확한 검색 결과를 뽑아주는 통합의 형태 검색 결과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컬렉션들을 이렇게 필요 없는 컬렉션들을 잘라내는 그런 검색 결과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앱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도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서비스 적용을 했더니 검색하는 그 위치, 사용자가 검색을 하는 그 위치나 검색 시간들이 좀 단축되는 걸 저희가 효과를 좀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검색에 이제 입력하는 형태가, 검색에 이제 입력이 어렵다 보니까, 키보드 치기 잘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시대도 굉장히 잘 친다 그러던데, 소리를 통한 입력을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서도 음성 검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아니라 실제 비주얼을 입력을 받아서, 사진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인식을 통한 검색을 하는 것도 있고, 좀 형태는 다르죠. 얘는 저희가 키워드 검색의 형태랑은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인식 검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입력의 형태가 비주얼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글씨를 입력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도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음악을 인식을 해서 이 음악이 어떤 건지 음악을 검색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 검색의 어떤 입출력 방식의 변화들, 음성, 음악, 어떤 사진, 비주얼, 그다음에 코드, 이런 형태의 그런 입력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출력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에서 저희가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 키워드 정보 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위치를 승인하면은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또 하나의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검색 결과에서 특히 장소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중요한 팩터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무치기화 서비스들이 모바일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다음에도 모바일 장소 검색이 있고,
특히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길찾기 같은 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길찾기 하면은 그 실시간 버스 정보 저희 연동돼서 실시간 버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드디어 소셜 검색인데요. 여러분들 소셜 검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셜이라는 용어 굉장히 폭넓어서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소셜이라는 키워드를 급등시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죠. 트위터랑 페이스북 같은. 일단 하나로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을 검색해주는 것을 소셜 검색이라고 또 부를 수 있고요. 다음에 소셜웹 검색 있고 뭐 네이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주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요즘이나 투데이나 그런 데이터상의 그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특징이 굉장히 저희가 뭐 트위터도 그렇지만 리트윗 같은 것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확산시키기 굉장히 쉬운 형태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라이크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슈가 확산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트위터상에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화제가 되는 글이 어떤 건가라는 걸 찾아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검색 형태가 될 수 있고, 다음에서 화제의 글이라는 검색으로 실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리트윗하고 있는, 많이 같이 이렇게 공유한 그런 글들을 보여주는 것도 그 하나의 검색 형태고, 이건 컬렉티브 소셜 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집단지성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소셜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들이 예전에 블로그나 카페나 같은 UCC 데이터들보다 훨씬 더 짧고, 그러니까 입력들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많이 확산시키고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로 1초 전, 그러니까 1초 전? 몇 초 전, 뭐 1, 2분 전까지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보여주고 싶은 니즈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시간 검색이 또 하나의 검색의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구글에서도 고민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색을 하긴 하지만 뭔가 되게 바로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를 원하면은 검색을 하기보다는 정말 빠른 어떤 이렇게 뭔가 흐름 변화 같은 걸 알고 싶거나 하면은 검색을 하기보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게 있어서 좀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그쵸? 지난달에 최근에 그 검색 랭킹에서 최신성, 프레시니스를 좀 강화시키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셜 검색, 이제 프렌드 필터도 소셜 서치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을 검색해 주는 게 이제 소셜 웹 검색이었으면, 이거는 내 소셜 네트워크상의 지인들이 뭔가 공유한 거, 작성한 글들을 검색해주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걸 검색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좀 지인의 정보를 통해서 좀 필터링돼. 굉장히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뭘 볼 거냐가, 검색하고 이제 데이터들이 많아지니까 뭘 볼 거냐가 이슈인데, 그게 내 어떤 소셜 네트워크상의 그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내 친구들, 또 내가 작성한 거의 글들을 좀 표시해줌으로써 어떤 신뢰도 정보를 보여주는 프렌드 필터 소셜 서치가 있고, 다음에서 마이 소셜이라고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은 뭐 카페나 블로그나 뭐 그런 글들을 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좀 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라이크 기능은 워낙 유명해서요. 구글 플러스에서도 뭐 업하는 기능들이 있고 있는데, 이것도 소셜 네트워크상의 어떤 사람들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내 페이스북에서 내 친구들이 라이크하는 것의 결과를 표시를 해줌으로써 그거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그럼 뭐 블랙홀라는 그런 페이스북의 라이크 정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주는 블랙홀라는 서비스도 있고, 뭐 빙에서도 일찌감치 페이스북의 라이크 정보를 표시를 해주고요. 구글에서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구글 플러스를 오픈을 했고, 구글 플러스의 정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공유한 링크들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셜서 검색이라고 하면 이제 Q&A 서비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네이버 지식 검색 같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바로 답변을 해주는 건 거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휴머나이즈드 서치라 해서 그냥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 굉장히 일찌감치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는 콜라보레이티브 서치라고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사람의 신뢰도가 되게 중요해지죠. 이 정보를 답변을 해주는 사람의. 여러분들은 검색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검색이 할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예전에는 사실은 웹문서 정도였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검색이 정보를 잘 찾는 것도 되게 아는 걸 잘 찾는 것도 같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찾기가, 이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하기도 사실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형태, 뭐 쇼핑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검색을 통해서 막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작년에도 논문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유저 해피니스 팀인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잘하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이. IT 쪽에 있는 사람들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일반 뭐 어르신들이나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예요. 워낙 정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 검색이 되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줘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 힘들 때 그런 것들을 거는 논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글 인스턴트 서치처럼 이렇게 뭐 검색 키워드 하나 입력할 때마다 바로 검색 결과 보여주면서 좀 사용자 입력을 조금 줄여주는 약간의 노력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아까 출력 형태 모바일에 좀 변하지 않았다는데, 뭐 이런 큐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모바일은 아니고 PC에서인데 그 검색 결과를 그러니까 동영상 형태로, 음성으로 이렇게 누가 예쁜 여자 목소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동영상 형태로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도 조금은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좀 향상시키는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뭐 물건 살 때 리뷰도 보면서 이게 괜찮은가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 보는 수고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좋은 거야, 이건 조금 나쁜 거야 라는 게 이렇게 좀 모아서 보여주는 뭐 이런 오피니언 마이닝 활용한 검색의 형태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입력의 편의성, 출력의 뭐 어떤 편의성도 좀 줄여주는 건데, 실제로 정보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구글의 메리사 마이어라고, 아마 오랫동안 구글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었다가 작년에 로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메리사 마이어가 작년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아마 검색의 미래는 컨텍스추얼 디스커버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검색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뭐 어디 레스토랑을 갔다면은 그냥 거기서 핸드폰을 켰을 때 굳이 내가 키워드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찾고 있는 뭐 추천 메뉴 같은 걸 보여준달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바로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검색의 미래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네, 했었습니다. 최근에 트래빗이라고 뭐 디스커버리 엔진을 표방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요새 시대 때문에 좀 용어가 많이 떴는데 디스커버리 엔진이라는 게 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계속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정보를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명확히 있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명확히 있지 않은데 이런 것도 있어라고 추천해주면서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자이트 같은 건 사실은 검색이라고 보시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의 패턴에 따라 조금 그 좋은 컨텐츠들을 굉장히 계속 추천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4S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한글의 시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시리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시리는 약간 자연어 처리 기술이 뭐 기본적인 핵심이고 인공지능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속에는 이 시리 때문에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는 그 용어가 저희 굉장히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막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가 오랫동안 침체돼 있었는데 굉장히 빛을 주고 있는, 굉장히 급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세계 가까이 올 거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용자의 편의성을 계속 강화시켜주고, 뭔가 내가 이제는 그 입력이나 출력의 도움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의 단계들을 줄여가면서 또 검색을 도와주는 그런 검색을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 형태가 아마 검색의 미래가 조금씩 되어가지 않을까. 멀리 가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도 하나의 검색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진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는 받으실 수 있으시죠? 네. 정작 다음은 뭐 하시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에서 넥스트 검색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또 이런 자리 또 안 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 네, 제 이름은 권영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멘트를 아무래도 검색의 미래는 편리성일 것이다 라고 들은 것 같아요. 편리성도 종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천이 편리할 수도 있는 거고 검색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또 편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음이 바라보고 있는 편리성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편리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이 기술 레벨, 알고리즘, 검색 랭킹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뭐 그런 게 한 10년 전에랄지 뭐 구글에서도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나 어떤 기술적인 속도, 뭐 정확도 이런 애들이 굉장히 이슈였다면 지금은 점점 아마 그게 애플이 많이 그걸 바꾸는 것도 같지만 그거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사용자가 정보를 접근하게 하는 거, 이 정보를 얘를 내가 액세스하는 그 접근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 얘 자체는 좋지만 내가 얘를 사용하기 어려우면 사실 써지지 않잖아요. 아마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편하게 해줄 것이냐가 아마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버지니아의 남상혁입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다음에서도 그 영화 의견 검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또 어떻게 되신지 또 의견 검색 쪽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의견 검색,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영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 그 영화 의견 검색이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숨어 있어서 좀 찾기 좀 어려우실 텐데 저번에 내세우고 있지 않아서 아마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축이지만 또 근데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개발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가요? 정확도가 좀 난이도라고 했는데 정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오피니언 마이닝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제 글들 사용자 의견 같은 걸 이제 실제로 얘가 좋다고 한 거 이게 뭐 나쁘다고 한 건데 좋다 나쁘다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좋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오판단하기,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이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이 되는 건데 자연어 처리의 일단 정확성이 형태소 분석 정도까지 저희가 검색에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 정도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주지만 그것은 이제 뭔가 좋다 나쁘다 이제 의미를 판단하는 게 들어가 주는데 의미나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니 정도 확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네.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어렵다. 결론은 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저희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SK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검색 기술이 뭔가 세계를 좀 평정해주거나 뭐 의미 있는 움직임에 선두에 좀 섰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직 지난 몇 년간 별로 못 보인 것 같아요. 소셜도가 나왔고 새로운 이제 트렌드인 모바일도 나왔잖아요. 이럴 때 뭐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세계화 전략,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국내에서 시장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쫓고 있는 게 세계화 전략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하잖아요. 한국의 검색 시장 굉장히 독특해요. 구글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네.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려운 질문 하시니까 이게 평정하고 거꾸로인데 내가 평정하고 있는 구글 세계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많이 평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통합 검색 형태는 사실 좀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 구글이나 야후나 MS 같은 형태도
진입하면서 굉장히 얘네는 뭘까? 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했던 굉장히 다른 형태의 검색을 하고 있고 그게 많이 비판도 받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가서 그런 식의 통합 검색 이런 형태로 사용자들이 이상하게 길들여놨다는 얘기도 많고 굉장히 다른 시장에 대한 고민들 사실은 하고 있어서 이게 세계화로 잘 뻗어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결론은 어렵다. 쉽지 않다.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